네, 해설갑니다. 오늘 이제 시황 먼저 좀 살펴보고요. 체외 진단 키트 쪽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쪽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. 이제 의견 드리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최근 이슈가요.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확진자가 어제, 오늘 이틀 연속 지금 300명대를 넘었었어요. 그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크게 좀 미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부분별로 이제 지역마다 거리두기 1.5단계 지자체별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300명 계속 넘어가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면은요. 다음 주 정도에 다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에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언택트나 지금 이미 좀 들썩거리고 있죠. 언택트 이제 비대면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계속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. 여기에 맞춰서 진단키트도 다시 좀 흐름이 변할 수도 있겠죠.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이슈가 있어요.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환율이 오늘 11달러나 급등을 했거든요. 근데 시장이 장중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이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, IT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1%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.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환율이 급등을 한 게 증시에 좋지만은 않죠. 환율이 계속 하락 기조로 가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수의 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환율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황 관점 살펴볼게요. 오늘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56억 매수를 했고요. 기관은 30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. 코스닥 외국인이 128억 매수를 했고요. 코스닥은 기관이 6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중요한 건 이제 선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현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선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오늘 1216억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고 있다. 선물을 이제 좀 중기 포지션으로 이제 보는 거죠. 이 선물이 갑자기 뭐 마이너스 5천억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간다 하면 그때는 이제 좋지 않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. 지금은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중기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.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환율이 급등을 한 부분,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시장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. 순환매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오늘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. 이제 코스닥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코스피가 쉬면서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IT 중심으로 오늘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제약 바이오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좀 맞는 상황이고요. IT 쪽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. 꼭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시장을 보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고점 연결하면 지금 목표치까지 와 있고요. 여기에서 지금 목표치가 온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금 3일째 여기서 매물 소화하면서 좀 쉬고 있죠. 목표치까지 시장에 왔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이게 위로 돌파를 해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역시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솔직히 시장상 지금 빠지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좀 내려왔다 가는 게 더 건강하거든요.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고 그렇게 좀 건강한데 지금 이렇게 빠지지 않고 지수를 붙잡으면서 조정을 받는 거는요. 이 상태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다른 업종이 좀 받쳐주고 있는 거죠. 이게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. 우리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
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죠. 그리고 끝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.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오늘 이제 환율이 좀 급등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목표치가 와 있고 환율이 11달러나 급등을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조정을 받고 이제 조정이 나와서 가격이 하락한 종목은 괜찮지만 올라가고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프로그램 추이를 한번 볼게요. 오늘 프로그램 추이를 봐도 지금 이틀 연속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. B차익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차익에서도 소폭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전에는 모든 지표가 다 좋았죠. 그러면서 계속 급등을 했는데 시장이 목표치에 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선물 포지션 이런 걸 봤을 때 중기적으로 시장을 상방으로 계속 보는 게 맞고요. 시장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. 주봉으로 보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큰 그림에서 위쪽으로 이제 보셔도 되지만 단기적으로 뭐 프로그램 매매가 이틀 연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, 환율이 좀 크게 급등을 했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와서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긴 종목들은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지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코스피 시장 말씀드리고요.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.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쉬면서 얘네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요. 코스피 형님 따라서 좀 키 맞추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쉴 때는 좀 종목 장세가 좀 나와요.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죠.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이미 넘어가서 만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황은 이렇게 보고요. 최외 진단키트 쪽 종목 살펴볼게요. 먼저 시즌을 살펴보면 지금 낙폭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어요. 이쪽이. 역시 이유는 이 화이자, 모더나 이렇게 백신 내용이 나오면서 진단키트는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굉장히 컸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시즌을 보면은 이런 구간 이미 손절을 하거나 하기에는 늦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백신 때문에 이 진단키트가 많이 빠졌는데요.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확진자가 16만 명이에요. 16만 명이 넘었거든요. 그거는 이미 지금 통제 불능입니다.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2단계, 거리두기 2.5단계 이렇게 시행을 하면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려온 구간에서 손절하는 구간이 아니고요. 오히려 한 번 더 빠지면은 이런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반등의 시점을 보셔야 된다.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시즌이 이렇게 반등을 저는 보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.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서 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되려면은요 더 큰 모멘텀과 호재가 작용을 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시즌이 시가총액 2위예요 코스닥에서.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막 계속적으로 빠지기는 힘듭니다. 대형 종목입니다 시즌이. 그래서 어제부터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이제 수급이 또 빠지니까 이렇게 들어와요. 대형주 쪽에서 단기간에 낙폭이 강하면은요 이렇게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옵니다. 시즌 시가총액이 5조 4천억이거든요. 굉장히 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좀 들어오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. 지금은 손절을 하는 구간이 아니고 반등을 바라보시는 그런 구간이다. 이렇게 시즌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하 수젠텍이나 EDGC,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죠. 얘네들도 이제 시즌이 많이 빠지면서
같이 하락이 나왔고 이제 백신 내용 나오면서 좀 크게 얘네들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.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은요. 좀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. 이제 반토막이 좀 넘었죠. 이게 추세가 이렇게 좀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 나오다가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. 그럼 이거는 언더슈팅이 걸린 거예요, 여기서. 이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탈이 나온 거는요. 과매도가 나왔다는 거거든요. 지금 이 구간이 랩지노믹스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랩지노믹스의 수급을 봐도 역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죠.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하는 구간이 아닙니다.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도 한 번 더 빠지면은요, 추가 매수를 좀 노려서 상승 시 그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지 지금은 손절 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젠을 제가 이 구간 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지금은 이 대형주가 다시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. 주식은 그렇게 이 30만원대와 20만원대는 차이가 있죠. 10만원이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체외 진단 키트 쪽은 낙폭이 좀 강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 구간이 아니라고 체외 진단 키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밖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내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